네, 열심히 노력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있고요. 또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네, 그 하기 싫어하는 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운동 좀 하세요. 운동이요. 식사 후에 운동하세요. 식사 후에 뭐 한 5분이나 10분 쉬었다가 운동 좀 하세요. 운동을 하면 몸이 돌아가고요. 몸이 돌아가면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면 이제 계속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요. 식사하고 나서 나 귀찮아.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좋아지는 쪽으로 굴러도 가고요. 안 좋아지는 쪽으로도 굴러간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굴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노력을 해야 좀 더 하는 것도 재밌어지는 거죠. 네, 운동이 재밌어진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운동이 귀찮아진다. 그러면 그냥 당뇨병으로, 그냥 그쪽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결정하시면 됩니다. 뻔해요. 잘 지키면 건강해지고요. 귀찮아서 안 하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고장 나는지 아십니까? 요양병원에 가셔서요. 요양보호사가 당신의 변을 받아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어느 게 편하십니까? 어느 게 편해요? 답은 뻔합니다. 네. 그래서, 자, 운동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먹는 거 있죠? 물 잘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C 잘 먹어야 되고요. 소금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당뇨 있으니까 마그네슘 잘 먹어야 되고요. 식이섬유질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식이섬유질 중에서는 키토산이 가장 기능이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장 속에서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충분하게 먹어주고요. 결국 뭐 포도당 대사를 촉진을 시키는 것이니까 비타민 B군을 또 챙겨 먹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뭐 MSM이라든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런 거 챙겨 드시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면 저 125에 얼마 되지도 않는 25 정도의 당은 금방 내려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이 문제가 되어져서 당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요. 공복혈당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복혈당이 102, 103, 104 이 정도만 나와도 이제 당뇨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99 이상은 안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왜요? 혈관이 망가지니까요. 내 몸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은 혈관이잖아요. 혈액이 잘 돌아가야 되고 혈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당뇨, 당분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당독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당분과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비가역적인 형태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반응한 것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분해도 되어지지 않고 그냥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게 눈에 이 망막, 황반, 면성 이런 데 영향을 끼쳐버리고 한번 바뀌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식후 혈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140 이하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통 한 130까지 관리를 하는 게 좋죠. 저는 12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식후 혈당이. 네, 저도 제가 측정을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잘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안 올라가요. 예, 그래서 식후 혈당도 꼭 찍어 보시고요. 식후 혈당이 150씩, 160씩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자,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이 100 이하인데 150씩 올라가 있으면 그 50이라는 것 때문에 혈관벽에 이 50이 달라붙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장시간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10년, 20년 당뇨를 가지고 있게 되면, 고혈당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부분만큼이 이제 혈관에 많이 쩔어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관상동맥에도 그 당이 달라붙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반응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환원이 되면서 시프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기를 가지게 됩니다.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분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알데하이드는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단백질, 내 몸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아미노기하고 결합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결합하고 나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적혈구하고 포도당하고 달라붙어서 만들어지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 둘은요, 붙었다. 적혈구와 당분이 붙었다.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견디느냐? 적혈구는 120일 정도 되면 얘가 다 분해가 돼가지고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사라지고 만들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당화혈색소, 이 반응도 바로 당독소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혈당이 높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당분이 올라가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꼭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전 혈당, 식후 1시간 혈당. 2시간도 재보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충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운동하고 영양제 챙겨 먹고요. 식사할 때 식사 순서 좀, 이 반찬부터 좀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당분을 올리는 음식, 예를 들어서 단순당이 들어있는 음식 있잖아요. 가공식품, 설탕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먹고 싶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식사할 때 드세요. 어차피 그때는 당이 올라가는 때니까는요. 그때 그냥 먹고 당 올라가고 내리는 겁니다. 식사할 때 드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설탕이 들어간 커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식사할 때, 식사 끝나고 나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또 커피를 마셔서 혈당을 올리고, 또 한 30분 지나서 사탕을 먹고, 또 케이크를 먹고, 이러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나의 혈관은 당분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내립시다. 당분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댓글에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여기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히말라야 분홍소금이 있는데 그것은 괜찮은 건가요? 저는 고혈압 당뇨예요. 야, 이게 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분홍소금이라는 말은 또 참 이쁘게 적어주셨네요. 누가? 네. 자, 괜찮은 건가요? 라는 건데요. 저 소금이 이제 히말라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니까 수입이 되어져서 들어왔겠죠. 수입이 되어져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는 거라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잖아요. 네, 먹어도 됩니다. 괜찮은 건가요?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는데 소금은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자, 당뇨인 경우에는 내 몸에 그 고혈압 당뇨인 경우에 내 몸에 소금의 농도가 제대로 들어있는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혈중의 소금의 농도는요,
0.9%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혈중 0.9%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 속에서 뽑아가지고 소금이 정상인가를 분석을 하는데요. 맨날 정상인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혈액 중의 염분 농도는 항상 정상인 건데요. 혈관의 바깥쪽의 농도는 얼마냐 모릅니다. 아무도 안 재줘요. 그래서 그런 체크를 하는 방법을 알아내셔서 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그게 낮으면 염분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히말라야 분홍소금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는 겁니다. 네. 먹어서 체크를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에는 염분이 필요합니다. 염분이 부족한지 남는지를 체크한 뒤에 부족하면 먹는 게 맞는 거지. 고혈압이라고 해서 저염식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누구나 다 비슷해요.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다 0.9%의 소변의 염농도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걸 체크를 좀 해보시고, 안 나오면 더 드셔야 되는데 뭘 먹을 거냐? 그냥 일반 소금을 먹든 왕소금을 드시든 뭘 드셔도 괜찮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드셔도 괜찮다. 네. 그런데 더 좋은 소금이 없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더 좋은 소금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용융 소금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뭐 구운 소금, 9번 구운 소금,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러 종류가 있고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소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용융 소금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럼 왜 용융 소금을 먹으라고 하느냐라는 건데요. 소금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녹이게 되면 환원이 되어집니다. 환원. 이 그런 소금은 물에다가 녹이면요 알칼리 이온수가 되어지고요. 이 환원이 되어졌는지 그 물에 산화 환원 전위를 측정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환원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어져 있는 소금물을 먹게 되면 내 몸이 산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마치 우리가 비타민 C를 먹고 있는 것하고 같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 비타민 C가 왜 환원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도, 고열 용융 소금도 환원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금들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산화성이 큽니다. 산화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파괴를 한다. 음식의 맛을 변화를 시킨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칫솔에 소금을 묻혀가지고 칫솔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라는 건데요. 입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그 소금을 가지고 칫솔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미생물을 죽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이 미생물을 죽인다. 소금이 미생물을 죽인다라는 것은 미생물을 산화를 시킨다, 분해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분해를 시킨다, 산화를 시킨다. 미생물의 몸의 분자 구조를 변화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변화를 시켜준다, 분해를 시켜버린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적인 소금들은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그런 소금을 일부러 환원을 시키고 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그거를 산화를 시켜버리는 소금을 먹는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바로 그런 산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소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을 가한 소금을 먹어야 환원되어져 있고 항산화시키는 물질들, 그 물질들을 파괴를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용융소금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네, 일반 소금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안 먹는 것보다는 소금을 먹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하나요? 제가 놀부 동생 흥분돼요. 웃으시는 분도 있군요, 지금. 네. 이해를 하시는 분만 웃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못 웃겠죠. 제가 왜 흥분될까요? 선생님, 저도 비타민C 아침, 점심, 저녁 식후 2알씩 3일간 먹었을 때 두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혹시 뇌졸중 증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동안 머리가 평소와 다르게 두통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분 비타민C를 먹고 두통이 왔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아마 비타민C 드시고 두통 오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가까운 지인 중에요.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비타민C를 먹이려고요.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저녁을 사줘 가면서. 네, 통사정을 하러 간 거죠, 제가. 제발 비타민C 좀 먹어라. 그런데 비타민C를 먹고는 있었는데 이제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요, 비타민C 하루 6개 먹으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힘들었다. 그래서 못 먹겠다. 저는 그래도 먹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안 먹고 좀 쉬는 날은 열심히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한 10달 정도를 먹었는데요. 지금 그 두통이 싹 없어지고요. 혈당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 다 떨어졌고요. 괜찮아졌습니다. 두통은요, 일어나는 원인이야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런데 비타민C를 먹고 두통이 온다면,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잖아요. 음식,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비타민C를 먹었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건 아픈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아플까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두통이 오는 이유는 비타민C가 들어가면은요, 내 몸 전체가 활성화되어져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저기서 산소를 소모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통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운동을 심하게 해도 두통이 오고, 사우나를 해도 두통이 오고, 뭐 다양합니다. 몸이 활성화되어지면 몸에 여기저기서 산소를 써버렸고 내 머리에서 뇌세포에서 쓸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져. 비타민C를 먹어도 몸 전체 여기저기서 활성화되어지다 보니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로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분은 그냥 갑자기 다 개선돼 버린 거죠. 하루 만에 거의 해결이 다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비타민C는 자연에서 많이 우리가 얻어서 이용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비타민C가 문제가 된 경우는 드물다. 내 몸이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심하시면 줄이시고요. 아니면 끊으시고요. 꾸준히 계속 드시면 나중에는 10개를 먹어도 두통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기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같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만성 피로라고 하죠.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피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신 기능 저하 이런 거를 일단 제외하고요. 그냥 피곤하다 이거죠. 그러면 왜 피곤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 있다 보니 커서도 너무 무기력하고 힘이 없네요. 회복하려고 이리저리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 비타민C 메가도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메가도스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피부가 좋아지거나 비염이 좋아지는 등 좋은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피로 회복이 잘 안 되네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분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강의를 열심히,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왜 그런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단 저분요,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거거든요. 왜 피곤하냐, 이거죠. 왜 피곤하냐.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피로는요, 신진대사 부진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즉, 몸에 힘이 있어야 된다. 힘. 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왜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요.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입니다. 근데 저분 산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을 것이고요. 포도당 밥 어느 정도 먹고 있을 테니까 다 정상.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저분 제일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네, 몸에 저분 염분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염분 부족하다. 염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혈관 속에는 0.9%, 혈관 바깥에는 0.3% 이렇다. 그러면 그 0.3% 속에 들어있는 세포들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0.3% 소금물 속에서는요, 대사가 되기가 어렵죠. 겨우 억지로 돌아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사가 안 되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는 몸을 억지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염분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산 분비량이 적습니다. 위산이 제대로 만들어져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소화가 안 되는 거고요. 소화가 안 되면 단백질이 분해가 잘 안 돼요.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면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된 놈이 흡수되어져서 혈중에 돌아다니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어디서? 모세혈관 속에서, 림프 속에서 쓸데없는 분해가 덜 된 그런 단백질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되니까는 결국 염증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염증, 면역세포가 그 단백질을 공격을 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면 이제 자가 면역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 소화가 안 되니까는 소화되어진, 분해 흡수되어진 단백질, 아미노산이죠.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각종 호르몬들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힘이 또 안 생기는 거죠. 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호르몬 부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 생성 안 되고요.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 각종 호르몬 생성이 안 되고요. 호르몬 생성이 안 되니까 기력, 기운,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활력?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다 만사 귀찮은 거죠.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계속 들어 누워만 있고 싶으신 분. 마냥 나는 눕고 싶으신 분, 일어나기가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염분하고 포도당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꿀물이나 설탕물을 열심히 먹고요. 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도 물론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가 기본 영양제가 되는 거다. 이런 걸 챙겨 먹고 힘을 내면, 조금이라도 힘이 나면 누워있는 몸이 일어나서 앉게 되고, 앉아있는 몸이 서게 되고,
찐 몸은 걸을 수 있게 되고요. 자주 걷다 보면 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뛰어도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뛸 때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누워 있어요. 왜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몸에 힘이 다 빠져 있으면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 다 귀찮아요. 네. 힘듭니다, 그거 하기. 그래서 조금씩 일어나고요. 네. 10발자국 걷고 나면 그 다음날은 20발자국 걷고요. 5분 걷고 나면 그 다음날은 6분을 걸으십시오. 10분을 걷고 나면 15분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어요. 뛰는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뛰었지? 뛴 적이 있습니까? 뛸 수 있는 몸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는 방법은요, 힘들어야 건강해집니다. 그죠? 힘든 만큼 건강해진다.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귀찮아서 안 하면 안 할수록 몸은 망가진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밥 먹고 나서 5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 누워 계시면 앉으십시오. 앉아 계시면 서시고요. 설 수 있으면 10발자국이라도 걸으십시오. 걷다 보면 뛰게 된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고자 하면 되고요. 귀찮아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시면, 건강한 몸으로 계속 지내시고 싶으시면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뛰는 날까지 저는 열심히 뭐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듣기 거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북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듣기 힘드신데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농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올려놓은 댓글창에 가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댓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채팅, 여기네요.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1등 김현건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카페리암님 오우 네, 감사합니다. 김국현님 반갑습니다. 박사님의 권유로 메가도스 한 이후 속쓰림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요즘 체중이 많이 빠졌네요. 자, 이분 체중이 빠지고 싶지 않으신 것인지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소화가 잘 되어지면요, 좀 더 음식량을 늘리시고 하면 체중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비타민C 때문에 이 신진대사가 굉장히 촉진이 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것도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이제 속쓰림이 없어졌으니까 소화가 좀 더 잘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소화가 잘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음식을 또 좀 더 잘 먹게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영양제를 더 열심히 드셔보시면 좋겠죠. 그런 영양제들 중에 MSM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비오유퀴소 소화효소제를 드시고요. MSM도 같이 드시고 글루타치온도 같이 챙겨 드셔보시고요.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를 같이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요. 몸도 좀 더 따뜻해지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따뜻해진다라는 건데, 제가요 영양제 지금부터 2년 전에 영양제를 여러 가지를 많이 먹기 전에는 발토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발토시. 네. 팔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끼는 토시가 있잖아요. 이걸 발에다 끼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여기. 으라차차.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끼는 거. 이걸 끼면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껴가지고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그걸 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양제, 특히 MSM, 글루타치온, 네, 다른 거 물론 먹고요. 그걸 먹고 나서부터 몸이 따뜻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국현님, 네, 몸이 가늘고 그러시니까는 이제 체온을 빨리 못 만들어내고요. 체온을 만들어내는 거는 산소하고 포도당인데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이 말라 있고 체중은 빠져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회복을 해 가면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십시오. 네, 해보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빵사랑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간헐 단식된 키토산 안 먹어도 되나요? 식사 시작할 때부터 키토산 먹나요? 아, 단식하는 그 말씀이네요. 간헐 단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식사를 안 한다, 그 말이신 거잖아요. 그때는 키토산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안 먹어도 됩니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헐 단식은 네, 아침이나 저녁이나 둘 중에 한 개를 굶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하면 내 몸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 특히 포도당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몸이 빨리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간헐 단식을 하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루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한 15g에서 20g 정도까지 한번 드시고요. 비타민 B군도 챙겨 드시고요. 기타 나머지 제가 항상 말하는 비오유기소 열심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토산은 식사를 할 때만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만 먹는다라는 겁니다. 네. 자, 호전 반응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국현님, 추위를 많이 타는데, 추위를 타는 것이 비타민C를 먹었고 체중이 줄었는데,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데, 이것도 호전 반응이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건데요. 비타민C를 먹으면 일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집니다. 에너지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체온은 따뜻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오히려 차가워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체중이 빠진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겨울이 와서 좀 더 심해지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냥 하는 대로 계속 해야 됩니다. 비타민C를 먹고 추워졌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하시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슬님, 반갑습니다. 비타민을 먹게 하고 싶은데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링크제엔 액상 과당이 들어서 레모나라도 먹으려는데 레모나는 어떤가요? 자, 레모나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그것도 섭취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또 여러 가지 부산물, 네, 비타민C 말고 또 다른 물질도 많이 들어있죠. 그것도 같이 먹게 되는데요. 그걸 같이 먹을지라도 비타민C를 먹기 위해서는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먹고 나중에는 그냥 비타민C 순수하게 들어있는 것만 먹을 수 있도록 다시 바꾸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안 먹는다면 저거라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모나 먹는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룩스님 반갑습니다. 물에 소금탄, 소금물과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좋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자, 소금물에다가 비타민C를 같이 먹어버리게 되면 얘가 들어가서 위산을 만들죠. 그래서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얘 두 개를 같이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튼튼하신 분은 뭐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큰 문제가 없는데요. 예. 웬만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혹시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이 저 두 가지를 먹고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 네, 같이 먹는 거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필기님 반갑습니다. 소염 진통제와 비타민C 또는 소염 진통제와 오메가3 이렇게 먹으면 소염 진통제 단독으로 먹을 때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자, 소염 진통제하고 비타민C는 같이 먹는 경우에 소염 진통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많이 바꾸어줄 수 있다. 없애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약물,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콧물이 계속 나온다, 재채기가 심하게 난다, 이런 경우에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감기스러운 감기를 별로 들지는 않는데 알레르기 형태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콧물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데요. 먹을 때는 비타민C를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피해를 일단 줄인다. 저는 비타민C하고 약물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의 뒷면에 그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의약품 비타민C를 사면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거기를 잘 좀 읽어보시면 다양한 비타민C와 뭐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도 전부 논문이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적혀 있는 것들인데 뭐 100%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읽어 보시면서 이 약물을 먹을 때는 비타민C하고는 관계를 좀 보시고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하고 오메가3는 어떠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오메가3랑 소염 진통제류하고 같이 먹게 되면 소염 진통제의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염 진통제를 잘 약물에 그 표기되어져 있는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 다 같이 먹습니다. 네. 에버그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집사람 60여 년 고생한 비염 입원 잘 넘기고 있어요. 비타민C 6알, 그 외에 B군, 오메가3, 유산균 먹었네요. 감사해요. 네. 좋은 경험을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페디엠님 반갑습니다. 좋으네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이네요. 아주 좋아요. 소금양치. 감사합니다. 네, 소금을 여러분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소금을 가지고 이를 닦으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요. 안 했습니다. 에이, 뭐, 소금이. 그랬는데요. 올 초에부터 이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가 나쁜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고민에 그냥 소금으로 이를 닦아봤습니다. 한 3, 4월부터 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소금으로 이를 닦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일단 이가 아팠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없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소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 속에 미생물 소독이 잘 된다. 예, 그리고 이가 굉장히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를 닦아보세요. 소금으로.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치약을 안 씁니다. 치약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소금으로 닦아본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소금을 진하게 탄 물에다가 이 칫솔을 담궈 놓고 그걸로 닦는 분들도 있던데요.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소금 그 가루가 이를 마모를 시킨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까 저는 의문스러운데요. 여러분 혹시 얼음하고요 스케이트 칼날하고 닿으면요 스케이트 칼날이 작살이 납니까? 박살이 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얼음하고요 스케이트 칼날하고 수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자, 소금이 녹으면서 소금이 입속에 들어가면 침하고 소금하고 즉 소금의 표면을 물이 코팅을 합니다. 수막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를 망가뜨리는 건 누구냐면 치약 속에 들어있는 연마제와 칫솔입니다. 이 칫솔이 이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셔도 안 되고요. 진짜 약하게 그냥 살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속에 범랑질 뭐 이런 것들 다 망가집니다. 칫솔이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소금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침 속에 물하고 만나가지고 수막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이를 망가뜨리기가 어렵다. 칫솔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뭐 혹시 치약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일주일만 소금을 한번 닦아보세요. 치약이요 못 씁니다. 그 정도입니다. 소금 정말 좋습니다. 소금으로 이를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 말을 믿고 일주일만 닦아보시라니까요. 이 소금을 칫솔에 묻혀가지고 이를 닦으면 소금이 잇몸 속에 껴요. 그 다음에